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몇 살이라고 느끼십니까? 50인가요? 70인가요? 아니면 30쯤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흥미로운 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삶의 길이와 질이 실제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과 흰 머리카락이 당신의 나이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진짜 노화는 거울 바깥이 아니라 거울 안쪽,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신체적 노화보다 더 조용하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은밀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노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노화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다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예전에는 호기심이 넘쳤던 것들이 이제는 귀찮아지는 순간, 오늘 하루가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느끼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심리적 노화의 신호입니다. 몸이 늙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건 누구나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늙어가는 건 본인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통증이 아니라 무감각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최근 한 달 안에 처음 해보는 일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무언가에 가슴이 뛴 적이 있는지, 만약 세 가지 모두 떠오르지 않는다면 몸의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먼저 늙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마음의 나이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건강과 수명까지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베카 레비 교수는 수십 년에 걸쳐 노화 인식과 수명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오하이오주에 사는 50세 이상 주민 660명이었고 이들의 노화에 대한 생각을 먼저 조사한 뒤 무려 23년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보다 평균 7.5년을 더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비교해보면 금연이 늘려주는 수명이 약 3년, 규칙적인 운동이 늘려주는 수명이 약 3년에서 4년입니다. 마음먹기 하나가 운동과 금연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레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이것이 심장병, 면역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대로 나이 듦을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기억력이 더 좋으며 회복 탄력성도 높았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도 이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50세 이상 14,000명을 분석한 결과 노화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4년 내 사망 위험이 43%나 낮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뇨, 뇌졸중, 암 발생률도 낮았고 인지기능은 더 좋았으며 수면의 질도 높았고 외로움과 우울감도 적었습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이 늙어가는 과정에는 뇌의 변화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지고 방금 들은 전화번호가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한 가지 가정이 최근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가정은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70대,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깁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익히거나
처음 가는 길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팀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뇌가 늙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하니까 뇌가 늙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도 같은 말을 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쇠퇴하는 것이라고. 매일 같은 루틴, 같은 사람, 같은 생각 속에서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의 노화가 가속됩니다. 그런데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늙어가는 데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매일 만나던 동료가 사라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람을 만날 이유가 줄어들고 밖에 나갈 이유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조금씩 무감각으로 바뀌고 무감각은 어느 순간 고립이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8% 높았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최신 연구도 사회적 고립이 외로움과는 별개로 인지기능 저하를 직접 가속시킨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는 점점 쓸 일이 없어집니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표정을 읽어야 하고 말의 맥락을 파악해야 하고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를 깨워두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사라지면 뇌는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새로운 경험에 대한 태도도 마음의 나이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한번 먹어볼까 하는 사람과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하는 사람, 새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이것저것 눌러보는 사람과 아 모르겠다 복잡해하는 사람,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몇 년 후 전혀 다른 마음의 나이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방성이 낮아질수록 세상은 좁아지고 세상이 좁아질수록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흔히 꼰대라고 불리는 현상도 사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닫혀버린 상태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고 느끼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것, 이것은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마음이 늙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심리적 노화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1979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 교수가 역사에 남을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 노인 8명을 뉴햄프셔의 한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1959년의 세상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잡지, 20년 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20년 전의 음악. 참가자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1959년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20년 전에 자기 자신처럼 행동하라는 거였습니다. 단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청력이 개선되었습니다. 관절 유연성이 높아졌고 손가락 힘이 세졌습니다. 심지어 외모까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되돌렸더니 몸의 시계도 따라서 되돌아간 겁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마음이 젊어지면 몸도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마음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에 다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제 모르던 것을 오늘 하나 알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기능 하나를 익히는 것,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요리를 해보는 것, 산책 경로를 바꿔보는 것, 이런 작은 시도들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배울 게 있다. 아직 쓸모가 있다는 신호를.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장에서 가게 주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과 나누는 날씨 이야기, 전화 한 통, 이 사소한 접촉들이 뇌를 깨우고 감정을 움직이고 하루의 색깔을 입혀줍니다. 한국의 여러 연구들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인지기능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이 나이니까 해보자로 바꾸는 것, 늙었으니 안 된다를 늙었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 하버드 연구팀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프로젝트를 찾아 목적감을 유지할 것,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의식적으로 거부할 것,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볼 것. 이 네 가지가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심리적 노화는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배우기를 멈추겠다는 선택,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선택, 나는 이미 늙었다고 규정하는 선택. 이 선택들이 쌓여서 마음의 시계를 빠르게 돌린 겁니다. 반대로 오늘 하나라도 새로운 걸 해보겠다는 선택,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겠다는 선택,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심으로 믿어보겠다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마음의 시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일대 연구가 말해주는 7.5년은 병원에서 받는 처방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회가 고령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함께 늙어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젊은 사회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몇 살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